그럼 네네. 설명회의 첫 번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께서는 직접 사용은 안 해보셨겠지만 알렉스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고 또 가장 궁금해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크로힐의 알렉스 콘텐츠와 관련해서 서지혜 과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서지혜 과장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매크로힐 에듀케이션 코리아의 서지혜 과장이라고 하고요. 교기원의 이런 귀중한 프로젝트에 저희가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아주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저희의 콘텐츠는 알렉스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우선 간단하게 저희 매크로힐 소개를 드리면 저희는 우선은 그 프린트북 교재 출판사로 시작을 한 회사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미국 뉴욕에 본사가 있는 회사이고요. 13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지금 53개국에 60개가 넘는 언어로 저희의 컨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프린트북을 공급을 하는 것이 원래 저희의 메인 미션이었지만 지금 이제 교육에도 AI를 도입하듯이 저희도 이제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학습의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이제 많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서요. 저희가 2010년 이후부터는 단순하게 종이책뿐만이 아니고 저희도 다양한 디지털 코스웨어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들이 다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 수학이라는 주제에 맞게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은 가운데 있는 알렉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알렉스는 많은 분들께서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AI 엔진을 탑재한 평가, 학습 프로그램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수학, 화학, 그리고 통계, 또 회계와 같은 과목을 운영을 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2,500만 명 이상의 학생이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영어로 되어 있던 자료를 제가 조금 한국어로 번역을 해 놓은 거고요. 인공지능 학습 프로그램이고 때문에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적응형 학습을 제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주요하게 저희가 서비스를 공급을 하고 있는 과목들은 수학, 화학, 통계, 회계 등입니다. 그래서 알렉스의 이 AI 관련된 기능들을 좀 궁금해 하시는 게 있으신 것 같아서요. 제가 크게 4가지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2,50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저희가 알렉스를 처음 개발을 시작한 게 1990년대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약 거의 30년이 다 돼가는 시간 동안 전 세계 많은 학생들로부터 이미 축적이 된 이 데이터 포인트들을 활용을 했고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 알렉스 머신에게 학습을 시켜서 머신러닝 기술이 적용이 된 AI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이 알렉스의 가장 중요한 이 백엔드에 있는 적용을 시킨 기술이 있는데요. 바로 놀리지 스페이스 티오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으로 AI라는 기술을 적용을 시켰기 때문에 한 명의 교수자가 다수의 학생들에게 이전에는 통일된 내용의 교육을 했다고 한다면 알렉스를 활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맞춤화된 학습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번째 내용, 놀리지 스페이스 티오리라는 것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 알렉스라는 제품명 자체가 보시다시피 Assessment and Learning in Knowledge Space라는 것의 약자입니다. 이름에도 Knowledge Space라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저희가 알렉스를 초창기에 구상을 하고 개발을 시키는데 중요한 어떤 이론이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요거 Knowledge Space Theory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한 학생이 엘지브라 1이라는 과목을 듣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더 간단하게 도식화, 시뮬레이션을 해보기 위해서 엘지브라 1에서 배워야 되는 토픽이 A, B, C, D, E 이렇게 5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A, B, C, D, E를 이 학생의 지식 상태를 표현을 한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가장 지금 아래쪽에 동그라미가 비어져 있죠. 아무것도 모르는 지식 상태가 제로인 상태부터 가장 위에 보시면 A, B, C, D, E를 다 아는 동그라미까지 이렇게 총 32개의 지식 상태를 저희가 이론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에 따라서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미 사전 어떤 배경 지식이 있거나 선행학습이 되어서
A, B를 아는 상태로 이 수업을 시작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아주 학습이 사전 학습이 많이 되어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A, B, C, D 이렇게 네 가지를 다 아는 상태에서 시작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개개인의 학생들이 지금 처해진 지식적인 레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 그런데 이게 한 명의 학생이 아니라 아래쪽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한 학급에 여러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이게 조금 더 복잡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지식이 단순하게 1차원적인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복잡한 형태로 얽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 학생의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경로를 제대로 제시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놀리지 스페이스 티오리라는 것의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알렉스라는 AI를 통해서 이 학습 경로를 저희가 최적화해서 제시를 시켜주겠다라는 것이 처음 알렉스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른쪽 이제 태블릿을 보시면은 이 사람의 두뇌 형상을 되어 있는 그림이 있는데 알렉스에서는 어떤 가르쳐야 될 토픽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상태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색깔 동그라미 경우에는 모르는 주제이고요. 초록색으로 색칠이 된 동그라미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학습을 해서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황색으로 표시된 것 같은 경우에는 이 현재의 지식 상태를 기반으로 했을 때 이 다음에 배울 준비가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는 지식,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알렉스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 주제들 사이에서 경로를 제공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사이클이 돌아가는지에 대해 설명을 조금 드리면 좌측에 가장 먼저 알렉스는 이 학생들이 수업을 시작하지 않았을 때 최초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의 사전 지식 점검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현재 이 학생의 지식 상태를 점검을 해서 그에 맞는 개인화된 학습 경로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본인이 배울 준비가 된 Ready to Learn Subject를 먼저 학습을 하게 되고요. 이 학습에 대해서 이제는 그 알렉스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아는 상태로,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초록색으로 표시된 알고 있는 상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알렉스가 주기적인 논리지 체크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알고 있는 주제를 마스터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알렉스의 또 특징적인 부분은 이게 진도가 반드시 앞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네거티브 피드백이 있기 때문에 이미 마스터를 했다라고 판단이 되는 주제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서 이후에 이 내용을 잊었다 혹은 제대로 아직 숙지를 하고 있지 못한다라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다시 백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이클을 계속 돌면서 학생들이 이제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마스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미 앞서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사이클이 돈다라는 부분을 이제 한국어로 조금 설명을 해둔 부분이고요. 이제 주기적인 평가와 그 평가를 바탕으로 한 학생에게 최적화된 학습 제공, 그리고 이것을 또 이후에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서 이것에 대한 지식이 계속 리텐션이 되어 있는지를 평가를 하는 이러한 사이클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마스터리를 제공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종종 저희가 알렉스에 관련해서 받는 오해 중에 한 개는 AI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니까 이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잘 못하는 학생에게는 뭐 쉬운 레벨의 학습을 제공을 한다. 그리고 좀 더 잘하는 학생에게는 어드밴스된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을 제공을 한다라는 레벨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공을 한다는 형식으로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알렉스는 프랩 코스, 그 파운데이션 코스에 대한 컨텐츠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컨텐츠 자체는 동일하지만 그것을 학생에 따라서 어떤 경로로 학습을 하는지에 대한 그 패스웨이를 설정을 해주는 역할을 AI가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시간적인 제약상 사실 라이브 데모 같은 거를 보여드리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이제 알렉스를 접속했을 때 어떻게 보여지는지 인스트럭터 뷰와 그 다음에 스튜던트 뷰를 조금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보여지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교수자가 로그인을 했을 때 이런 다양한 대시보드를 통해서 이 클래스 학생들의 어떤 평가나 퍼포먼스들을 볼 수 있는 부분들
부분들을 제가 화면을 잠깐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렉스에서는 또 이런 다양한 시각화된 자료를 통해서 교수님들이 학생들의 성적이라든지 퍼포먼스를 볼 수 있는 다양한 대시보드 그리고 리포트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보여지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렉스 내부에 인사이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의 어떤 그 러닝 비헤이비어를 측정을 하는 도구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2020년에 그 페이턴트 특허를 받은 기술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어드민 워크 없이 이런 학생들의 성적 분포라든지 학습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알렉스 내부의 교수자용 툴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지는 화면에 이제 학생들이 접속을 했을 때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대한 화면인데요. 교수자에게도 이제 퍼포먼스에 대한 대시보드가 제공이 되지만 학생 개개인도 비슷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화면은 학생이 본인의 지금 어떤 성과나 성취, 프로그레스에 대해서 보실 수 있는 파이 차트 화면이고요. 이제 학생들이 실제로 이제 알렉스에서 학습을 할 때는 어떻게 보여지는가? 지금 보여지는 화면처럼 이러한 설명을 보고 학습을 한 후에 문제를 푸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스는 미국이나 북미 쪽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몇 회에 걸쳐서 많은 다양한 상을 받은 프로그램이고요. 지금부터는 저희가 국내에 한 8개에서 9개 정도에 이미 다년간 정착을 시켜서 레귤러하게 사용을 하고 계신 학교들이 있는데요. 그 학교들에게 저희가 피드백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피드백과 실제로 수업을 진행했던 교강사 피드백에 대해서 잠시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 모든 내용을 다 공유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공유드리는 그 PDF 자료를 통해서 조금 시간을 내셔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아래에 보시면은 학생들조차도 이러한 온라인 시대에 이런 과정에서 AI나 디지털을 활용한 이런 툴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거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다라는 직접적인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학교라든지 CTL이라든지 학교 조직 차원에서의 필요성이 아닌 실제로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서도 이러한 의견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피드백으로 보여지고요.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실제로 알렉스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했던 교강사 피드백 부분인데요. 물론 이게 저희가 미국에서 개발이 된 프로그램이고 영어로만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언어에 대한 장벽 부분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어떤 문제점으로 나온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많은 학교들에서 다 국제어 강의를 진행을 하고 계시고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학적인 그다음에 화학적인 용어에 대한 영어 정의 부분에 대한 선행 어떤 과정이 조금 학습이 먼저 된다면 선행이 된다면 그 이후에는 학생들이 좀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또 이후에 들어야 될 다른 국제어 강의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조금 더 나중에 살펴보시면 아마 학교에서 도입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전에 고려를 해서 조금 더 디자인을 해야겠구나라는 것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아마 이것만 보시고는 도입을 결정할지 혹은 이게 내 수업에 정말 맞는 프로그램인지 결정을 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교기원에서 6월까지 그 어플리케이션을 교수님들께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6월 기간까지 직접 교수님께서 이 알렉스에 로그인을 해서 살펴보시고 내비게이트를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저희가 무상으로 계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성을 해서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아주 간단하게 이론적인 내용들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실제로 라이브 데모가 필요하다. 제가 조금 더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는 거를 원하신다. 그런 것들을 교기원을 통해서든 혹은 저에게든 직접 연락을 주시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계정을 생성해드리고 직접 살펴보시고 또 라이브 데모를 해드리고 이런 부분으로 지원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의 어떤 수학 과목에 이게 정말 알렉스가 맞는 핏인지를 살펴보고 싶다고 하시면 부담 없이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알렉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서지혜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질의응답을 좀 받고자 하는데요. 현장에 지금 채팅창에는 138분이 들어와 계신데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은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데 혹시 직접 질문을 원하시는 분 계실까요?
손들기 기능을 통해서 저희가 마이크를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실까요? 지금 사실은 직접 데모를 같이 진행을 해서 내용을 보면 궁금하시고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실 부분이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들어서는 자세한 질문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두 번째 발표로 준비한 안수현 교수님의 발표를 들으시면서 직접 수업을 운영해 보신 안수현 교수님께 질문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URL을 통해서 정보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알렉스라든가 경문사에 관련 정보를 전달해 드려서 더 추가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에 응답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발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서지혜 과장님의 매크로힐 알렉스 소개를 드리면서 그럼 실제 수업 현장에서는 진짜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리고 학생들의 기초 수학 능력 향상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두 번째 발표자이신 아주대학교 안수현 교수님을 모시고 알렉스의 구체적인 운영 사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수현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수학과의 안수현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제 알렉스를 활용한 저희 학교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운영 사례를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고 영광입니다. 네, 아마 제가 알렉스를 수업에 도입한 것은 횟수로는 4년이 되어 가는데요. 2020년도에 처음 도입을 하면서 비대면으로 인해 어떻게 우리 학생들이 대학 수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알렉스를 비롯해 어떻게 적응형 학습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공유를 드렸었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께서 어떻게 알렉스 또는 다른 플랫폼들을 활용해서 적응형 학습을 이끌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한 사례 소개이지만 이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제가 알렉스를 활용했던 수업은 통계학입니다. 오늘 통계학 수업이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 관련해서 다음의 순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알렉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코스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통계학 교과목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제 수업에 어떻게 활용을 하고 운영을 하였는지, 그리고 가장 궁금하실 부분인 효과성 검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업 성취도가 어떻게 변동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렉스 통계학 교과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렉스에는 다양한 교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제가 관심을 갖고 있었던 통계학 교과목에는 스태티스틱이라는 용어가 들어갔던 5개의 교과목을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 5개의 교과목 중에서도 다음 보시는 Introduction to Statistics with Co-Linkage Support라고 하는 교과목은 관련된 교과목 중에서도 가장 많은 토픽을 아우르고 있는 교과목으로 해당 교과목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알렉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과목들은 토픽이라고 하는 단위를 기준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 해당 교과목은 644개의 토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토픽이라고 하는 단위가 해당하는 교과목에서의 문제 개념의 단위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고, 가장 기본이 되는 최소의 단위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쉽게는 644개의 유형의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고, 이 각각 유형의 여러 문제들이 유사한 난이도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부분은 토픽 목차의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실제 알렉스 통계학에서 제가 선택했던 교과목의 토픽 목차를 가져온 부분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토픽이 가장 작은 단위의 소 단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보시는 부분을
지금 목차를 보시면 해당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세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음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클릭을 통해서 보시면, 열어보시면 해당하는 주제와 관련된 문제들이 제공이 되고, 문제는 다양하게 여러 다른 수치들로 해서 랜덤하게 문제가 제공이 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동일한 난이도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토픽이 가장 작은 단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토픽을 보시게 되면은 토픽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이 3개로 구성이 됩니다. 문제와 문제풀이, 그리고 학습 보조 자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구성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앞에서 이제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제가 일부 가져와서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통계학에서 이제 일부 문제 중에 표준 정규 분포 값과 관련된 문제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가장 아주 심플한 문제의 유형이 되겠고, 해당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퀘스천에 문제가 주어지고, 이 부분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지는 않지만 하단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를 풀고 답을 입력하는 난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문제풀이 구성입니다. 해당 문제를 풀게 되면은 문제에 관련해서 이제 정답을 체크하고 문제풀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풀이를 보시게 되면은 해당하는 문제는 굉장히 심플한 계산 유형의 문제였기 때문에 풀이 과정이 간단하게 나오지만, 문제에 따라서는,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서는, 또 유형에 따라서는 문제풀이가 굉장히 길게, 굉장히 상세하게 제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토픽 구성 요소 3번째로 학습 보조 자료입니다. 방금 앞에서 보셨던 내용을 보시면은 문제 풀이, 그리고 또는 문제상에서 this table이라고 하는 파란색 글자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 글자가 표시된 부분은 추가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this table이라고 하는 추가 정보, 추가 자료가 제공이 되고 있고, 해당하는 언어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방금 보신 바와 같이 보조 자료가 등장하게 됩니다. 방금 테이블에 관련된 보조 자료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테이블의 보조 자료 관련된 설명과 표가 같이 제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위에도 학습 보조 자료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산기, 용어 사전, 또 공식 사전, 표, 동영상, 교재. 동영상은 추가적으로 교수자가 추가하여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링크를 추가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일부 몇 가지 학습 보조 자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조 자료는 이제 계산기가 되겠습니다. 통계학의 경우에는 확률적인 계산을 실제로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공학용 계산기에 추가적으로 G나 정규 분포 또는 카이제곱 분포나 T 분포와 같은 F 분포 등의 확률을 실제로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계산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학생들이 실제 교재를 통해서 확률을 계산하는 분포표를 이용을 해서 계산하는 부분과는 다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안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따라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학생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엔 용어 사전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영어로 제공되는 플랫폼을 활용하다 보니 이제 영어에 대해서 익숙치가 않을 수 있겠고, 따라서 이제 관련된 영어가 아니더라도 이제 용어에 대해서 전공 용어들에 익숙치 않기 때문에 용어 사전을 활용함으로써 공부를 하는 과정 안에서 잊었던 또는 새로 배운 새로운 용어들을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probability라는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나오고 관련된 예시들을 제시하면서 이해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식 사전이 됩니다. 공식 사전은 문제나 문제풀이 과정 안에서 리스트 오브 포뮬라,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this table과 같은 파란색으로 글자가 등장하게 되면 해당하는 링크를 통해 공식 사전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뿐만이 아니라 공식뿐만이 아니라 관련돼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다양한 사전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계산기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알렉스 플랫폼 안에서 자유롭게 다양한 계산 또는 용어를 찾아보고 또 공식들을 찾아보고 이 공식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바로바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알렉스를 이용해서 통계학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다음으로는 실제 학교 수업에서 알렉스를 활용하여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저는 어떻게 활용하고 운영하였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2020년도 2학기부터 알렉스를 이제 통계학에 활용을 하여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22년도 1학기에 운영했던 확률 및 통계 원 수업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를 소개드리기 전에 저희 학교에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제가 학생들이 지도하고 있는 확률 및 통계의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희는 2학년에 이제 개설이 되고 있고 전공 과목으로 개설이 되고 있고 이 전공 과목 확률과 통계 1은 1학기, 2학기에 걸쳐서 1년의 과정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1학기 확률 및 통계 1학기 내용은 처음 확률의 개념에서 시작하여서 중간에 여러 이항 분포나 아니면 정규 분포 등의 기타 확률 분포에 대한 소개, 그리고 통계적 추정과 그리고 원샘플 통계 검정까지의 범위에 이르는 내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네, 활용했던 코스웨어는 알렉스였고 다양한 코스웨어들 중에서 말씀드렸던 Introduction to Statistics with Core Requisite Support라고 하는 교과목을 선택하여 운영을 하였습니다. 학습법으로는 블렌디드 러닝과 플립드 러닝을 모두 활용을 해보았습니다. 네, 당시 교육 환경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환경에 의해서 전면 비대면 수업을 운영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저 또한 전면 비대면 운영을 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 과정 안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좀 더 수업에 더 활발하게 참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알렉스를 활용을 했고, 또 그 과정 안에서 학생들이 실제 현장에 나와서 강의실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플립드 러닝을 통해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관련 수업을 진행하면서 실제 학생들이 어떻게 학습을 하고 있는지 알렉스를 활용을 해서 다양한 평가를 시도하였습니다. 그중에 이제 평가 방법으로는 기본적으로 손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두 번의 시험을 운영을 하였고, 그리고 알렉스를 활용한 과제, 그리고 알렉스를 활용한 2회의 퀴즈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출석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비대면으로 블렌디드 러닝과 플립드 러닝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알렉스는 그 중에 어느 부분에 활용을 하였는지 소개를 드리면 1.5 시수로 이제 2회의 수업을 일주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업의 경우에는 비실시간 수업으로 하여 비디오, 제가 이론 강의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업로드해준 동영상을 학생들이 학습을 하고 관련된 내용, 연관된 내용들을 알렉스에서 문제풀이 활동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알렉스는 이제 여기서 이제 과제로 주어지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시간에는 첫 번째 수업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알렉스에서 제공하는 피드백을 통해 학생들의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 또는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들을 선택적으로 실시간 수업에서 문제풀이를 진행하였습니다. 또 피드백을 제공을 하였고, 여기서 이제 학습자 중심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좀 더 수업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학생들이 직접 문제를 풀이를 하는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교과목 운영 과정을 말씀드리면 사전에 해당 수업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알렉스를 통한 사전 진단 평가를 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알렉스의 사전 진단 평가로 학생 개개인마다 자신의 지식 점검을 통해서 앞으로 한 학기 동안의 수업에 참여하게 될 로드가 그려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첫 번째 수업과 두 번째 수업을 반복하면서 학생들은 지식의 상태를 점점 향상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 과정에서 2차례의 퀴즈, 그리고 최종적으로 기말고사를 통해서 학생들을 평가하는 과정으로 교과목을 운영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와 관련해서 알렉스를 활용한 적응형 학습의 효과성 검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 부분에 관심이 있으실 거고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효과성 검증을 하기 위한 작은 파일럿 연구였고 실험 설계는 다음과 같이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실험군과 대조군은 비실시간 수업에서 알렉스를 활용하고 대조군은 기존의 교재를 활용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하게 통제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육 운영 방법은 앞에 소개드린 대로 블렌디드 러닝과 실시간 수업의 학습자 중심 수업, 그리고 비교 방법으로는 사전 진단 평가, 그리고 시험, 2회의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동일한 시험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험군은 알렉스를 활용을 해서 문제를 과제로 해결하였고 대조군은 교재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실험군의 경우에는 모든 학생이 문제풀이를 제공을 받고 그 과정 안에서 궁금한 것들을 해결하고 또 교수자나 조교에게 관련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대조군은 교재를 활용하기 때문에 문제풀이가 제공되지 않고 따라서 선택적으로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교수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네, 교육 운영 과정을 대조군과 실험군을 비교하여 살펴보게 되면은 대조군과 실험군이 동일한 교육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달라지는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재를 활용하는가와 알렉스를 활용하는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결과를 보여드리기 전에 이 효과성 검증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일부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우선 저희 확률 및 통계 1이라고 하는 교과목은 전공 2학년 과목으로 개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분포는 두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2학년 학생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네, 알렉스의 실험군에 있는 학생은 40명이었고 송가제는 36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별의 분포 같은 경우에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두 분반 모두 동일하게 남학생이 많았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관련해서 학업 성취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업 성취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알렉스를 활용해서 실제 교육을 진행을 하였을 때 기존의 교육과 동일한 정도의 수준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학생들의 기초 학력 능력을 우리가 향상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고 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두 군을 합쳐서 76명의 학생들의 기술 통계와 그리고 평균의 분포 상위 또는 하위 분포를 통해서 학생들이 알렉스를 활용했을 때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분포가 변화가는지 그 경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 통계를 살펴보시게 되면 알렉스를 활용했던 시험군이 사전 진단 평가에서 다소 높은 결과를 나타냈고 중간고사에서 다소 차이가 송가제를 하는 학생들이 조금 높은 결과를 보였지만 기말고사에서는 다시 알렉스를 활용한 학생들이 좀 더 높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시면은 실제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연구가 파일럿 연구이다 보니 학생들의 샘플 사이즈가 그리 크지 않았던 문제와 또 이 연구에 참여를 할 때 실제 랜더마이제이션을 통해서 학생들을 제가 임의로 두 분반에 배정을 할 수 없었던 한계, 따라서 학생들마다 어떠한 학과, 어떠한 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배정이 되었는지를 통제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여기서 한계점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알렉스는 기초학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도입을 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실제 기초학력은 얼마나 향상을 시킬 수 있었을까에 대한 질문으로 학생들의 분포의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평균 이상의 분포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볼 수 있는데 알렉스를 활용한 학생들의 경우 중간에서 기말고사로 그리고 송가제의 경우 그 증감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평균 이상의 높은 성취도를 보였던 학생들이 사전 그 알렉스에서는 중간고사 기간에 중간 시험에서 조금 낮았지만 기말고사 최종적인 시험에서는 평균 이상의 분포로 더 이동을 해간 형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수준을 높여서 상위 25%의 분포에서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알렉스를 활용했던 집단의 학생들이 분포가 기말고사에서 역전이 되면서 좀 더 기초학력을 향상시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고 기초학력이라고 한다면 하위 25% 학생들의 분포를 좀 더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살펴보시게 되면 알렉스를 활용했던 실험군의 학생들의 분포가 지금은 이제 하위 25%를 보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기말고사로 넘어갔을 때 분포가 감소되는 것이 좀 더 긍정적인 결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알렉스를 활용했던 군에서 학생들의 분포가 하위 집단의 분포가 감소되어서 좀 더 효율적인 그런 효과성을 검증해 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와 관련해서 성취도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실제 알렉스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송가제를 사용을 하였을 때 학생들의 만족도, 수업의 참여도와 같은 학습 태도와 관련된 부분들, 또 자기 효능감과 관련된 부분에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실제로 76명의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를 했지만 설문조사에는 총 41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알렉스를 활용했던 학생들의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결과들을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들이 있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이와 같이 적응형 학습을 통해서 좀 더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수업에 참여하는 참여들을 이끌 수 있었다는 점 등에서 좀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알렉스를 통계학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실제 사례 소개를 마무리를 하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채팅창에는 올라온 질문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직접 질문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수학과 김현동 교수님 마이크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원주대 김현동 교수님 혹시 카메라도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열려 계신가요? 네. 네,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채팅창에도 질문 올렸는데, 지금 이거 진행하시는 게, 이제 학과 차원에서 이렇게 같이 이런 걸 알렉스를 활용해서 교과목에 적용을 해보자라고 회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신 건지 아니면 교수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알게 되셔서 진행을 하게 되신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진행할 때 그 학생 개개인이 결제를 진행해서 알렉스를 이용한 건지 아니면 학과 차원에서 이렇게 결제를 진행해서 진행을 하게 된 것인지 궁금하고요. 다른 교과목도 활용을 하신 경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면 학과 차원에서 진행된 것은 아니었고 저희 학교의 교수학습센터에서 이제 알렉스 관련된 교과목들 분석의 의뢰가 들어와서 제가 개별적으로 진행을 하였고 이후에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가 수업에 한번 도입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또 제안도 받아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한번
네, 그 학생 개인이 결제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된 건지 아니면 이제 어떤 이제 학과 차원에서 결제를 같이 해줘서 진행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 교수학습센터 지원을 받고 있고 따라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라이센스를 구매해 주기 때문에 저희는 지원을 받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다른 교과목의 경우 아주대학교는 화학과 그리고 통계학 그리고 경제학 그리고 간호학과에서 활용을 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화학과 통계학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용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번 학기에는 기초 교양 과목에서도 통계학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채팅창에 다른 질문도 있는데요. 이건 업체 쪽에 저희가 직접 확인 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수업 운영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질문을 좀 주실 분이 현장에 계시면 손들기 기능도 괜찮고요. 질문도 올려주시면 저희에게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답변을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현장에 계시는 최병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그 사업 안내서에 보면은 3학점, 대학 수학 3학점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그거는 학교마다 그 학점과 시수가 좀 다른 면이 있어서요. 2학점 내지 3학점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아까 그 채팅창에 올라 있는 질문 중에서 어떤 한 업체만 그 질문을 해도 괜찮겠냐 했는데 당연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따 또 한꺼번에 질문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거는 알렉스하고 언택트라고 하는 회사에서 하는 그 빌런이라고 하는 프로그램하고 두 개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이 두 프로그램은 저희가 사전에 뭐 완전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들어가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하는 거를 한번 본 프로그램이고요. 그렇지 저희가 모르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으시면 우리 교계원하고 좀 사전에 협의를 하셔서 프로그램을 한번 검토를 한 후에 활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경동대학교 남상복 교수님께서 질의를 하실 것 같은데요. 자리에 계신가요, 교수님? 제가 지금 질문하려고 하는 건 딴 것이 아니고요. 교수님, 그 발표하시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기초학력이 증진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그 기초학력 수준은 정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이 증진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으셔가지고, 우리 대학교 학생들도 이제 기초학력 능력 수준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기준에서 그게 증진되었다고 보시는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어떻게 증진되었는지. 네, 교수님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결과를 어떻게 일반화하거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좀 더 설계가 잘 된 설계에서 진행을 해야 좀 더 말씀하신 것과 같은 정확한 정의 안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 해당했던 그 효과성 검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소규모의 파일럿으로 실제 알렉스를 비롯해서 어떠한 적응형 학습을 했을 때 학생들의 성취도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했기 때문에 진행을 했었고 교수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검토를 해 본다면 좀 말씀하셨던 실제 기초학력이 어떻게 향상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기초학력이 향상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을 조금 말을 정리를 하자면 학생들이 아무래도 적응형 학습을 사용을 하였을 때 그 하위에 분포했던 학생들이 분포가 움직였던 그 경향을 보고서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물론 이 작은 학생들의 샘플 사이즈에서 일반화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정의를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더 질문 현장에 있으실까요? 없다면 저희가 10분 정도 여유가 있어서 혹시 최병문 학장님께서 알렉스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질문요? 네. 예. 아, 제가 아까 갑자기 마이크 잡고 제 소개를 못 드린 것 같은데 저는 대전대학교 H락 헤어 리버라스 칼리지에서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 최병문입니다. 교양기초교육원과는 원장님과 그다음에 정경혜 사무국장님을 옆에서 도와드리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 알렉스 쪽에서 제가 좀 궁금한 게 문제가 그 학생들 개인별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 오답이 나오면은 틀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그러니까 문제를 다시 제출하는 건지 그쪽에서 출제를 다시 하는지, 아니면은 또 물론 그렇게도 하겠지만 또 그 전 단계, 그러니까 지금 얘가 어느 정도 부분에서 지금 지식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안 돼서 앞에 사전 학습으로 어떤 걸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그쪽에서 검증을 해주는지 그거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알고 있고 제가 경험했던 것으로 답변을 드리면 알렉스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문제를 맞추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연속적으로 문제를 계속 틀리게 되면은 해당하는 문제가 이제 잠기면서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안에서 알렉스 안에는 지식 트리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 구조 안에서 움직이면서 학생이 다음 단계에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로드맵을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문제는 그 학생마다 다 개별적으로 다 다르게 출제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학생들이 동일한 난이도의 동일한 유형의 문제를 다루게 되지만 학생마다 모두 다른 문제를 풀게 됩니다. 이제 학생들이 집에 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학생들 너무 의심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본인들이 직접 잘 하고 있나요? 어떤가요? 네, 앞서서 질문 주셨던 내용과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면 학생들이 모두가 다 다른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뭔가 컨닝을 하거나 손과제처럼 다른 친구의 풀이 과정을 그대로 베껴내거나 하는 그러한 일은 사실 피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이 실제 문제를 잘 풀고 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 확인할 수 있었던 방법 중에 하나는 기존에 손과제를 했던 부분과는 달리 학생들이 알렉스 문제를 풀면 바로 정답을 확인하고 또 실시간으로 바로 문제풀이를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문제풀이 과정 안에서 본인이 어느 부분을 놓쳤고 어느 부분을 모르고 있는지, 이렇게 메타인지가 가능한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가 하면 관련해서 학생들이 이전과는 달리 좀 더 깊이 있는 질문을 하는 모습에서 그 부분을 저는 살펴볼 수 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운영하시는데 그 이제 강의를 하시거나 뭐 동영상 하거나 하는 이제 1시간 반 정도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는 알렉스를 쓰게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학생들이 그냥 원하는 시간에 접속해서 각자 자유롭게 했는지, 아니면은 일정한 시간을 정해주고 그 시간 내에 동시에 접속을 해서 문제를 풀게 하거나 학습을 하게 하거나 그런 방식을 쓰셨는지, 또 만약에 각자 자유롭게 했다면 그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질문이나 의문점이 있을 텐데 그런 피드백은 어떤 방식으로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알렉스는 이제 적응형 학습이기 때문에 학생들마다 로드맵이 다르게 그려집니다. 따라서 사전 지식 점검을 했을 때 학생들의 지식 상태에 따라서 학생들이 실제 풀어야 되는 문제의 양과 시간이 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학생들이 문제를 실제 풀게 되면은 저의 이제 보드에 학생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과정 안에서 학생들마다 풀고 있는 문제가 다르고 또 문제의 양도 다르고, 또 학생들이 알렉스에 접속해서 문제 풀이뿐만이 아니라 리뷰를 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모두 다 다르게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앞서서 이제 질문을 주셨던 부분이 학생들이 자유롭게 활용을 하는 것인가였는데요. 네, 학생들은 자유롭게 본인의 시간을 활용해서 정해지지 않은 시간에 자유롭게 자유로운 장소에서 알렉스를 활용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운영은 자유롭게 진행을 하였고, 한 가지 이제 퀴즈를 보거나 하는 경우에는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퀴즈를 제공하고 문제를 풀도록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뭐 몇 시간을 접속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건 관계 없는 거죠. 네, 전혀 제한이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 특히 학생들은 문제 풀이 이외에도 이제 시험을 보기 이전 단계에 리뷰를 하거나 또는 본인이 이전에 틀렸던 문제에 대해서 널리지 체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문제들을 확인하는 과정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채팅창에 올라온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서울여자대학교 김은영 교수님께서 이 알렉스라는 이 콘텐츠가 처음 도입이 되었을 때 학생들이 무엇을 가장 어려워했는지 그거를 좀 궁금해하셨습니다. 네, 새로운 플랫폼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처음에 굉장히 생소했고, 특히 이제 저도 처음이다 보니까 학생들의 질문에 바로 실시간적으로 답변을 해주는 것, 피드백을 주는 것이 다소 어려웠던 점이 바로 진입 장벽이었던 것 같고, 물론 영어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영어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영어로 제공이 되더라도 앞서서 보여드렸던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그 알렉스 문제 토픽의 창이 열리게 되면 위에 버튼을 통해서 이제 구글 접속을 통해서 번역기를 연동시켜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학생들이 선택적으로 자유롭게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